안녕하세요. 김주사 TV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저도 행정사 개업을 좀 했습니다. 네,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행정사가 하는 일 업무입니다. 또 규정은, 또 보수 규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요, 상담료를 얼마나 받고 수임료를 어떻게 받는지, 또 행정사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가 몇 명이나 되시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업무입니다. 행정사법에 나와 있어요. 제2조의 업무라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위임입니다.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인허가 업무, 각종 민원 서류, 이거 다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1호부터 3호까지, 이 3호까지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대행으로 제출을 한다, 대행해서 제출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바빠요. 그러면 행정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령, 행정에 관한 상담도 해요. 자문에 대한 응답도 합니다. 상담, 그래서 상담료가 필요하고 자문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도 해요. 사실조사.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또 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한번 볼까요? 행정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업무 범위, 업무의 내용과 범위. 그래서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 다음의 항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켜놨어요. 자,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는 일. 진정서 많이 내죠. 건의서도 내고, 질의서도 내고, 청원도 내고. 이의신청, 행정처분 받았어요. 이의신청 내죠. 예를 들어 주차위반 딱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죠. 왜 내 차량을 주차를 단속을 했냐, 왜 과태료가 뭐 한 12만원 나왔냐,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신고 등의 서류, 각종 서류,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이 법인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항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거.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또 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개인 간에 또는 법인 간에, 국가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자, 번역을 한다라는 얘기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행정사의 종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임에 따라서 행정사가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이 번역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번역하는 행정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행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법령에 따라서 위탁받는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사별입니다.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가 있고요, 회사 행정사가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까 얘기했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사는 법 2조 1항에 제3호는 제외하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3호가 아까 뭐였어요? 번역하는 거. 그래서 해운 또는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도 제외합니다. 이건 회사가 해야 돼요. 이거 회사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 행정사. 그다음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아까 번역에 관련되는 일을 합니다. 자, 행정사들이 받는 보수가 있어요. 보수를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는지, 부동산 중개사들은 딱 정해져 있죠. 요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 내에서 못 받아요. 범주 내에서만 받아요. 근데 행정사들은 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서류 하나 작성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정사법 제19조에 보면은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임을 해주신 분들한테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항목으로도 위임으로부터 금전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약해가지고 딱 계약된 금액만 받아라, 기타 다른 명목으로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상담료는 얼마나 받는지, 그냥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인 겁니다. 대부분의 행정사님도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상담을 해줘요.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럼 보통 5만원 이내, 30분에서 1시간이면 10만원 이내 내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 15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상담료를 받습니다.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사건을 위임을 해요. 이거를 뭐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상담료는 위임료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뭐 개중에 상담 그 행정사분들은 별도로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수임료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 그냥 대충 대략적인 겁니다. 뭐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출입국 업무 뭐 초청을 한 경우에는 50에서 150만원 정도. 이제 비자가 나오는 조건으로 뭐 300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뭐 여러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겠죠. 뭐 비자를 까다롭게 내주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50에서 150 정도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등록, 뭐 연장 이런 거 10만원 내에, 자격 변경 20에서 30만원, 사법심사, 뭐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 특히 음주운전 이런 거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음주운전에 내국인은 50에서 한 100만원, 외국인은 100만원에서 150, 일반적인 거예요. 최대 뭐 한 300까지는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50 정도 받는다, 그래도. 영업정지 한 50만원 이상. 이게 영업정지가 굉장히 많죠. 뭐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는 뭐 중앙정부로부터 영업정지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간 또는 2달간 또는 며칠간 이렇게 영업정지 받아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근데 이 영업정지를 해당 관청하고 싸워서
뭐 이걸 좀 완화를 시켜줘요. 예를 들어 한 달 받을 걸 15일 받았다. 그러면 15일간은 영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행정사가 그 업무를 처리해 준다.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 이상 받는데, 대체적으로 이것도 다 계약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이제 착수금이라는 게 있고 또 성공보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치를 뭐 15일로 줄였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공보수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거는 50만 원이다 이상 정도 된다. 그럼 학교폭력도 3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발급하는 거,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에서 50, 정관이나 회의록까지 작성해 주는 거는 한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인가 등록은 100에서 한 100, 500 정도. 뭐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이 인가를 잘 내는 곳도 있지만 어렵게 이렇게 잘 여러 번 빠꾸당하고 이렇게 안 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내용 증명 뭐 10에서 30,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하는 거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제공, 마을버스 뭐 인허가 가능 여부 판단해 주는 거 뭐 한 50에서, 이건 뭐 제가 직접 처리한 겁니다. 유권해서 받아주는 거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 자문을 해주는 거 뭐 그다음 이것도 한 20만 원 내외. 또 과태료 이의신청 주차 위반 3에서 한 10만 원. 이게 이제 과태료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간단하니까 과태료 미부과금 또는 또 감액 금액의 뭐 한 20%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요. 지작물 보상, 재개발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재개발 구역에 뭐 건물을 갖고 있다든가 공장을 갖고 있다든가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하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시행사들이 보통 이제 그 보상을 해주죠. 보상을 해주면은 그 보상 금액이 맞냐 적냐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뭐 수임을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게 해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500 정도 되고요. 뭐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료로 구분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대략적인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사 개업을 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개업을 하고 싶은데 행정사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사 자격증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개업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수임은 대략적인 금액에 불과한 거예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투입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추가로 받아주는 업무, 행정심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지작물 보상 이런 경우에는 착수금 받고 또 성공보수로 10에서 20% 정도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행정사들 일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2020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행정사는 약 한 39만 명 정도 돼요. 39만 명. 근데 이제 일반 행정사가 17,000명, 외국어 번역이 88명, 회사 행정사가 992명 해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18,647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회사 행정사가 과거에는 기술 행정사였어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업하신 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1,100여 명 정도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9,600, 휴업이 한 470명 정도가 휴업을 했어요. 근데 전년도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 약 8.4%가 늘었어요.
휴업은 또 10.6%가 증가됐어요. 어쨌든 휴업은 늘어도 영업이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회에서 9회까지가 2,715명이 그동안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일반 행정사가 2,353명, 회사 기술행정사가 26명, 외국어 번역이 336명, 외국어 번역이 좀 많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300명 선발 예정이에요. 일반 행정사 257명, 회사 행정사 3명, 외국어 번역 40명 이렇게 채용 예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 업무를 행정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도 하고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좀 하고 있는지 그냥 또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요. 또 공부도 할 겸 해서 사업자 등록 내서 행정사 업무를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취득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렵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매년 한 300여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2,700여 명들이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개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행정사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수임이 한 연봉으로 기준을 하면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된다. 5년 이상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5,000에서 거의 억 단위로 이렇게 수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상 업무를 해보니까 저는 경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 업무를 거의 한 37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행정사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개업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가 어떤 임무를 하고 있고 또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